이번 차시는 농산물 스마트 유통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 유통 혁신이 왜 필요한지, 두 번째는 산지, 도매, 그 다음에 소매 유통 혁신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최근의 스마트 유통 혁신 사례. 자,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혁신은 이제 한자로 하면 가죽혁의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길 정도로 새로운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 이런 느낌의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없던, 또 안에서 밖으로 뭔가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약간 새로운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농산물 유통 환경이 크게 변했죠, 여러분. 농산물 필수품이지만 이제 서구에 그러한 식품들이 많이 도입되고, 또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인구 구조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품을 집에서 잘 안 해 먹어요. 농산물을 구입해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된 도시락 형태의 그러한 밀키트 같은, 홈밀, HMR, 밀키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특히 농산물 유통과 마케팅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술 혁신의 변화.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 되면요, 기존에 생산성이 낮았던 것들이 기술 도입을 통해서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력을 안 쓰고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자동,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 지금 경제가 어떤 현상인지, 침체인지, 화랑인지, 호황인지, 환율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수출입에 대한 영향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농산물은 이제 여러분 전 세계, 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 변화.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특히 축산물이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러한, 그래서 탄소 배출이 심한 그러한 농가 또는 기업,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실 정치 변화까지도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정치에는 또 이렇게 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규제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테두리에서 우리가 항상 변화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또 자고 나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 변화는 그때그때 민감하게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농업부에서의 그 내부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농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농지 면적이 계속 감소하면요, 일단 생산 기반이 축소되겠죠. 그러면 농지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 또한 뭐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우위에 있겠죠. 생산재를 그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농지를. 그리고 임차, 시설 투자 등 농지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 감소하고 고령화. 특히 시골에 가면요, 농촌에 가면 정말 인력 부족합니다. 너무 고령화됐습니다. 70세 드신 분이 거의 막내예요. 80세 드신 분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시골에, 농업, 농촌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장기적인 농업 부분 생산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 제약. 그러니까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으나 향후에 농산물 수요 감소나
그런 농업 소득률 등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 농가소득 정책, 그러니까 경업화나 조직화 유인을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 고용이 줄어들면 농촌 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농촌에 가면 전업농도 있지만요, 대부분 경업도 많아요. 예, 전업은 1년 내내 거기에 업을 다해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쉬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또 다른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업화가 기본적으로 병행이 되는 그런 농가들이 많죠. 자,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자, 농산물 시장 개방 된 지 꽤 됐죠. 그래서 국내 농산물 가격 인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회도 있겠죠. 농식품 수출 증대 가능성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국내가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안 먹습니다. 농산물을. 그 다음에 다품목 소량 생산 체계 확대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농업 부분에 대한 사회 수요의 다변화. 뭐냐면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자연환경도 보존해주고요. 또 동물들 있죠. 동물들 서식하는, 자연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공익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및 인구 유지 차원에서 농업 역할이 강조될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가속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 외적,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농식품은 크게 차이가 있죠. 이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농식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식품 또한 온라인 구매 비중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고요. 또 B2B 채널도 다양해졌고요. B2B 거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이제 산지 직송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개별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직접 자기들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소비자하고 상대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협동조합, 전문 유통 판매업, 생산자. 자, 이런 분업이 좀 더 가속화되었죠. 그리고 농식품 거래가 예전에는 현물 중심의 거래였지만 지금은 비현물. 그러니까 먼저 거래하고 이제 물은 나중에 이게 이동하는. 그러니까 선거래, 후물류. 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비대면 거래와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다. 결론 내자면요. 그만큼 이제 대면 시장하고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마트 유통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신선 농산물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특히 저온 유통. 우리 이거 나중에 다 우리 이제 사례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저온 냉장 유통, 콜드 체인이라고 하죠. 콜드 체인. 트레이서블리티라고 하는 이력 추적.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고 이제 시식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어떠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을 해야 되겠죠. 역으로. 그래서 이력 추적제 또는 품질이 어떤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선도 유지 패키징. 포장에 패키징에요. 온도 체크 마크가 있습니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온도가 맞춘 설정 온도에 떨어지면요, 자동으로 이제 알려줘가지고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폐기 처분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유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농업 분야에는 물론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이 지금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되었고요. 과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유통 환경이 ICT 기술이 도입되어가지고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산업에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지금 디지털 전환이 농산물, 농업, 농식품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 중심에서 온라인 B2C, B2B 유통 채널로 다양화됨에 따른 것으로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를 위한 특히 산지 유통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산지 유통이 좀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농산물 온라인 B2C가 증가하고 특히 도매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외 거래가 지금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하고 백화점 거래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업체랑 백화점은 또 다른 유통 전략을 체인지를 해야 돼요. 체인지를 해야 되고, 사실 유통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채널이 발생하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한번 잘 나갔던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 지금 점포수가 줄었잖아요, 예전보다. 백화점 마찬가지죠. 다 통합하거나, 지역 백화점은요, 대부분 흡수 통합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능화, 개인화, 초연결성, 융합. 이 네 가지. 자, 이 네 가지는 특히 이러한 기술,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지능화되고 개인화되고 초연결 그리고 융합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농업, 농식품 분야에도 도입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농업을 좀 버전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나누면요. 지금은 농업 4세대라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근대 이전 농업과 농업 현대화 시절,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기술이 막 도입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자, 그리고 농업 4.0 시대, 4세대라고 우리가 조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지와 도매와 소매 유통에서는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랬을 때 스마트 농산물 유통 혁신이 되는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산지 유통에서 먼저 농식품 온라인 구매를 계기로 소매와 식품, 요식업체들의 온라인 구매와 판매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만큼 B2B가 늘어나니까 산지에서 이제 중간에 중개기구를 안 거치고 바로 직거래한단 말이죠. 기업과 기업이니까. 그래서 B2B가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산지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이제 소포장, 단순 가공, 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춘 시설과 장비, 인력으로 온라인 거래 주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온 디맨드라고 했습니다. 온 디맨드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요에 대응하려면은 이제 산지 유통시설의 저장, 그리고 선별 포장, 그다음에 가공, 운송,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센서들이 있어요. 센서들 자동화하려면 기본적으로 RFID라든지 무선 칩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전자 태그. 자, 이런 것들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유통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출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리고 B2C, B2B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그래서 스마트 APC가 필요하겠죠. 지금 국가에서 스마트 APC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고, 전문 기관에게 그 센터를 구축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거래 평가 점수 신설로서 거래 유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 B2C, B2B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대응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산지 유통 혁신 포인트는 뭐냐 하면, 농산물, 왜냐하면 산지에서 생산하면 생산부터 신선도를 어때요?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운송 차량, 그리고 포장 박스, 그 다음에 운반 펠릿,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팔레트라고 하죠. 받침대, 뭐 표준형, 뭐 1100, 1100이라든지 1200, 1000, 뭐 600, 60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펠릿 등 이러한 운송 물류 시설, 그리고 장비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의 전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스마트한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콜드체인 유통이 가능한 정온 박스 차량,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얘기예요. 정온, 센서, 전자태그 부착 등 물류 정보를 데이터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력 추적도 가능합니다. 이런 센서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 운송 차량, 운송 용기, 운반 펠리트 이런 것 등 시설 및 장비를 고도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고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물류를 효율화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산지 유통혁신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꼭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유통혁신을 이루어지고요.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산지 소매점 간 B2B 직거래인데요. 생산자하고 대형마트, 일반 소매점, 재래시장 간의 직거래가 되고요. 기타 이제 기본적인 유통 경로에서 이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공영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제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서 가격 조정도 하고요. 가격을 거기서 이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를 통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되고 물류 비용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도매시장을 이제 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히 경매 시스템을 먼저 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농산물은 물이잖아요, 물. 그러다 보니까 가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어야 그걸 보고 경매를 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육안으로 품질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가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물류에 따른 기타, 제반, 하역 플러스 기타 등등의 비용까지도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농협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전자입찰 경매를 직접 함으로써 단계를 도매시장까지 안 가고 공판장에서 바로 산지의 공판장 거기서 열어서 거기서 경매를 통해서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다음 단계 도소매상하고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1단계 벌써 줄이면요 물류 비용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이제 꼭 경매를 꼭 도매시장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공판장에서 산지에서 전자구매 하자. 물론 품목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는 품목이 있고 좀 어려운 품목이 있어요.
자, 도매 유통 시스템 혁신. 지금 이제 뭐 서울에는 유명한 데가 가락시장이잖아요.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가락몰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었죠. 뒤에 보면 이렇게 푸른 바다, 뭐 세상의 부엌, 뭐 자연의 선물 등등 해가지고 테마를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전국의 공영시장에 다 됐냐? 그게 다 안 됐어요. 일단 우리 가장 큰 수도권에서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거래 물량이 가장 많은 가락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른 도매시장도 현대화가 진행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시대의 현대화 사업은 중요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막 수동으로 하고 재래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지에서 농산물 물류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도매시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새롭게 한골 탈퇴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소비지 분산 물류 기지화 이렇게 키워드를 정했고요. 그래서 공영 도매시장이 좀 더 한골 탈퇴해가지고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시스템이라든지 경매 제도라든지 그런 거래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조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법령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 법령을 먼저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비대면 이미지 경매예요. 대부분 실물 경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걸로 인해서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 그냥 그 사진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지 경매, 특히 꽃, 하이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촬영해가지고요. 품위를 확인한 후에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네, 도축장이죠. 이거 축산이죠. 돼지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 정보를 통해서 그 부위별로 거기가 조체 사진 부위별로 어떤지 품질을 구분을 해가지고 경매를. 근데 아직 이제 도입 단계예요. 축산 같은 경우. 그래서 농산물도 이렇게 비대면 경매, 데이터 기반의 경매가 빨리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매 유통 시스템 혁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B2C 거래가 많이 증가했어요. 네, 온라인 B2C. 도매시장 가는 비중이 줄어들고요. 대량 수요차라든지 온라인 B2C, 직거래. 자, 이러한 거래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매 유통 시스템도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식품 쇼핑몰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양한 그 종류 유형이 있는데요. 약간 온라인 식품 전문몰이 있겠죠. 종합몰이 있고요. 특히 대형마트들이 직접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대형마트몰, 공구라고 하죠. 우리 공동구매 또는 독립몰 또는 SNS, 카페 등등, 쿠팡. 그다음에 친환경 전문 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반찬몰이 있습니다. 더 반찬, 마켓컬리 등등. 그래서 농산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이런 그러니까 식품 쇼핑몰을 이용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입점할 때는 입점 조건들이 있고 이러한 계약하면서 관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쇼핑몰 유형이 다양하니까요. 이런데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도 채널을 하나 더 늘리는 거니까 B2C 쇼핑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소비도 약간 젊은 소비라고 합니다. 그 건강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죠. 소비도 간편하게, 편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구매 장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매 유통, 소비자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즉석식품의 차별화 또는 다양한 먹거리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요. 시간적, 공간적 불일치를 해결하는 간편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맞춤형 농식품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등 소비자가 구매가 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온라인도 물론 오프라인은 접근성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입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근접성, 편립성 또는 소비자들이 편할 때, 원할 때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단 말이죠. 특히 온라인에서의 근접성이라는 것은 내가 온라인 스마트폰을 켰을 때 켜고 쉽게 식품 정보를 알고 구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접성이에요. 특히 결제까지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온라인 등 소비자 구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이 소비로 직결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농식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죠. 공급 과잉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춤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식품 판매점들은 그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공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레시피 있죠. 요리 방법을 제한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 또한 농산물 판촉 소비를, 그러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제한 또는 맞춤형 농식품을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소매상들, 물론 제조 포함이겠죠. 제조, 소매, 유관 기관들이 다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 개발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혁신 사례입니다. 자, 우리 산지 스마트 APC죠. 우리 과거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재래식 APC가 있는데요. 아직도 인력이 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그 산지에서 생산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거기에서 일일이 데이터를 수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수동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이게 약간 수동식, 재래식 이런 것들이 이주였다면 지금 스마트 APC가 지금 계속 도입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농가별로 생산 필지, 품목, 품종 관리, 생산 데이터, 또 수확 스케줄링, 언제부터 언제는 뭐 양파가 생산되고 감자가 생산되고 입고되고 출고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농가별 입고량이 얼마고 품종, 품위별 등급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정산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창고의 환경, 그 저장 환경, 온도라든지 이런 관리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요. 포장도 자동으로 되고요. 이력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랬더니 이건 추정이에요. 양파인데 최근에 그 스마트 APC를 도입했더니 저장 단계에서의 양파 손실률이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상품성은 25%가 상승되고요. 인력 소요 기존에 50% 줄어들었습니다. 노동력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인력이 소요 안 되니까 노동력 또한 줄어들겠죠. 생산 비용 또한 줄어들고요. 주로 우리 수동식, 우리 재래식 생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생산 비용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가가 줄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소비자가도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스마트 APC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재래식 APC가 이제 스마트 APC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프 오더인데요. 이제 지금 사람이 점포에서 판매한 시대, 물론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계산하고 혼자서 내가 주문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요, 이런 매장들이 많습니다. 뭐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제 그 지역 뭐 농협이라든지 지역하고 자매결을 맺어가지고 매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셀프 오더 무인화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냥 매장 정보만 있으면 돼요. 자동화 시키면 되는 거니까 시스템. 그리고 구독경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정액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 자, 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확산되었지만 예전에 그 뿌러미 사업이 이 구독경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 클릭 선택해가지고 주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반찬이라든지 마찬가지 반찬도 마찬가지예요. 반찬도 구독경제 서비스 하는 데 있죠. 뭐 이유식 전문하는 데가 있어요. 베베쿡, 뭐 반찬, 전통주, HMR.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대체식이에요.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니까 밀키트하고 유사한 개념이지만 약간 달라요. 저 한국 야쿠르트가 하는 이치온 과자, 월간 과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L제과 이런 데에서 월 9,900원이면 박스로 랜덤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구독경제죠. 자, 이것도 스마트 유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력관리제도, 그리고 식품안전정보 앱, 식품안전통합 포털,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그다음에 단체급식 전자조작 시스템, 배달음식 서비스 앱, 그리고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죠. 혹시 팜모닝이라고 저도 가입했는데요. 이 팜모닝 가입하면요, 정책, 정부에서 정책하는 뭐 지원금, 뭐 직불금, 농가 지원금 등등 이런 정보부터요. 날씨,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 그다음에 거기에서 배독시장이 형성돼 또 주고 판매, 그러니까 내놓으면 또는 구인 구직, 자 이런 것들 아주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O2O 농업, 팜모닝. 그래서 이것 또한 스마트 유통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플랫폼 시대죠. 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기차역에 열차 타는 승강장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기차에 탈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국내에 카카오 아시잖아요. 카카오 플랫폼 거기 다 있죠. 뭐 택시, 대리,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시대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만 하나 잘 만들더라도 여러분이 좀 기술력만 좀 확보한다면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러스 커머스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미디어 커머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유통에서도 새롭고 다양한 모델들이 막 도입되고 있죠.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파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어떻게 사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TV 홈쇼핑, 잘 아시다시피 일방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방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쌍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실제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아산별곡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여기에서 개발한 그러한 우수 농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뭐
완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무조건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하나의 유통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이것만 하면 라이브 커머스면 다 매출액 여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이템 맞아야 되고요. 시간 맞아야 되고요. 또 저기에 설명하는 쇼호스트라고 하나요? 네, 쇼호스트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하면 매출액이 엄청나게 몇 배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스마트 유통 혁신 채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유, 타겟을 확보할 수 있어요. 마니아층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판매도 가능하고요. 비용 절감,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력을 추적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닌 원래 이 기본적인 방식은 중앙 집중적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블록마다 연결돼 있잖아. 블록이 분산 원장이라는 거죠. 분산 원장. 여러분 비트코인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게 10분마다 그 갱신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안 면에서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월마트에서 이걸 했는데 망고가 월마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망고의 센서를 IoT 센서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체인 역추적을 했더니 무려 1분 안에 몇 초 만에 역추적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최근에 특히 급식 있잖아요. 식당, 식자재 사업체, 급식업체들. 특히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식당에서 먹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식당도 그러니까 급식 업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이 된 푸드테크인데요. 최근에 아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푸드테크.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가공, 유통, 판매, 소비 단계에 이르는 전 푸드체인에 걸쳐 관련된 기술. 예를 들면요. 어떤 작물을 병충해 없이 혹은 더 빨리 생산할 그러니까 생산할 것인지부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도 모두 푸드테크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500년 만에 가뭄 그리고 105년 만에 폭우가 발생했어요. 이러한 기후위기가 식량 공급망을 흔들면서 이 푸드테크가 그러한 문제의 해결사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성장성이 전망성이 밝은 그러한 사업 분야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